고맙습니다. 네, 방배, 샤롯대 서미경입니다. 네, 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롯데 신격호 총괄 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 씨의 집이 있는 2호선 방배역이었습니다. 롯데그룹의 비자금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창업주 신격호 회장의 부인 서미경 씨까지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동안 철저히 베일에 가려졌던 미세스 롯데 서미경 씨 모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또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새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판넬 준비했는데 이현 앵커, 네. 판넬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이게 보시는 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이게 미세스 롯데 서미경 씨의 키워드인데요.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서승희, 본명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키워드가 비자금 저수지. 사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지게 된 부분이죠. 그리고 불편한 동거, 그리고 별당 마님. 네. 예. 저희가 이 궁금증 하나씩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소정섭 편집국장님. 네. 자, 서승이라는 이름 기억하는 분들 많지 않을 수도 있고요. 서승이라는 어떤 탤런트, 굉장히 유명한 탤런트였다는데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70년대 10대 스타죠. 지금으로 치면. 아, 그렇군요. 예명입니다. 서승희, 본명 서미경. 서미경. 1959년생. 그 7살 때 이제 TBC 그 합창단 활동도 했고 또 초등학교 3학년 때 영화에 이제 데뷔를 처음으로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른바 이제 스타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뭐 청춘 불시착, 김 선생과 어머니 청바지 이런 데서 이제 주역을 맡으면서 굉장히 70년대에 막 이름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으로 치면 어느 급 정도 되는 겁니까? 아이돌 스타, 최고의 아이돌 스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수지죠. 뭐, 예, 수지 정도가 딱 맞습니다. 국민요정. 수지, 설현 이 정도 되는 국민요정이라는 겁니까? 그런 뭐 별표도 있고 하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73년에 처음 TV에 출연을 하게 되고, 77년이 그 당시로 보면 전성기죠. 그때 이제 미스 롯데 1회 선발되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그 TBC 신인 탤런트 대상 있지 않습니까? 연기 대상 연말에 하는 거, 거기서 신인 부분으로 이제 대상을 받기도 했고, 그렇게 잘 나가다가 네. 81년 3월 달에 갑자기 이제 은퇴하겠다. 돌연 은퇴. 이러면서 떠나게 되죠. 네. 사실 지금은 미스 코리아가 조금 더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긴 한데 미스 롯데가 이 시절에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서미경 씨도 미스 롯데 1등 1회 때 당선됐다고 하죠. 역대 미스 롯데 보니까 뭐 이미연 그리고 뭐 최시라, 원미경 씨 등 이런 등용한 대회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꼽히면은 부상도 꽤 큰가요? 원래는 이게 짝퉁이에요. 미스 롯데. 뭐의 짝퉁이죠? 이 원조는 일본에서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이 왜 그 일본으로 건너가서 맨손으로 오늘의 롯데를 일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네. 미스 롯데 출신 스타들 네, 몇 명이 그러면서 나오는데 이제 이름만 1950 들어봐도 네. 1953년에 일본에서 그 일종의 마케팅으로 새로운 마케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본 문화방송에서 미스 롯데 뽑는 것을 시작을 해서 아주 굉장히 인기를 끌어요. 그것을 이제 한국에 도입한 겁니다. 미스 롯데 뽑는 것을. 그래서 뭐 최시라 씨라든지 원미경 씨라든지 굉장히 많은 스타들이 배출이 되고 워낙 이게 인기를 끄니까 롯데의 경쟁사가 혜태였거든요. 그 당시에. 혜태도 마찬가지로 미스 혜태를 또 도입을 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김성희 양대 씨라든지 과자업계 라이벌. 경쟁- 예, 적으로. 그러면서 네. 뭐 김청 씨라든지 이휘양 씨 이런 사람들이 또 미스 혜태로 등장을 이런 하게 거에 돼요. 이제 미세스 롯데 좀 깜짝 놀랐어요. 미스 롯데가 맞습니다. 네. 지금 미세스 롯데지만 미스 롯데가 지금 롯데백화점 있죠. 롯데백화점 79년에 그 무렵에 완공되면서 저희 제 기억이 79년에 롯데 그 햄버거 롯데리아라고 그러죠. 그때 네. 79년에 처음 아하. 론칭을 했고 네. 마침 77년에 미스 롯데가 왜 우리한테 충격을 주었나 하니까 그 전에 원래 미스 코리아가 있었습니다. 미스 네. 코리아 선발대회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지상파에서 늘 중계를 했는데 그때 미스 롯데를 뽑으면서 동양방송 TBC하고 함께 했어요. 공동 주최해서 여기 미스 롯데가 되면 바로 탤런트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엄청난 특혜군요. 엄청난 특혜죠. 예를 들어 네. 미스 코리아가 됐다고 그래서 바로 탤런트가 되거나 바로 주연급 탤런트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미스 롯데에서 딱 1등 하는 순간, 1등, 2등, 3등 하는 순간 당연히 미스 롯데 영화는 누리되 더하기 당시 동양방송 TBC의 TBC. 그 탤런트로 주연급 탤런트로 바로 특채가 돼버리는 거예요. 부와 명예를 한 손에 쥐는 그러니까 그런 보면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아역 스타였습니다만 77년 미스 롯데 1기 1등 함으로써 졸제 TBC에 그냥 주연급 탤런트를 팡 뭐 점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스 혜태도 이제 나오고
하여튼 그 당시에 보면 미스 코리아보다는 아까 짝퉁이라는 표현 쓰기 한참 무서운데 뭐 모르겠어요. 일본의 짝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미스 코리아보다 더 큰 특혜가 있었던 미스 롯데였다. 당시에 이제 롯데가 해태와 이른바 유통 전쟁을 벌이고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태를 제압하기 위해서 저 미스 롯데 선발대회 자체를 굉장히 붐업을 이렇게 이벤트로 띄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거기서 미스 롯데로 선발된 사람도 굉장히 이제 두드러진 어떤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때 79년에 보면 서미경 씨가 표지 모델을 했던 썬데이 서울 인터뷰가 또 굉장히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때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요즘 기자가 저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서미경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스케줄이 너무 많아 피곤합니다. TBC의 상로 촬영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참 잠 좀 마음껏 자고 싶네요. 그 톱스타였다는 얘기죠. 네. 네. 또 기자가 또 봄이 가까워서 그런지 처녀티가 완연하다 그랬더니 서미경 씨가 답변하기를 아, 엄마가 벌써 신랑감을 찾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어떤 최고의 정점에서 호련이 사라졌는데요. 자, 서민경 씨 어디로 간 겁니까? 그 이후에. 그 당시에는 이제 81년 3월이거든요. 네. 전격적으로 갑자기 은퇴를 선언하면서 일본으로 일본. 예, 네. 가서 이제 디자이너 공부를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서 일본으로 이때까지는 신교코 회장과의 관계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 그런 당시는 상태인데. 전혀 몰랐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알려지게 된 게 88년입니다. 네. 1988년에 서미경 씨가 신격호 회장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아하. 88년에 알려진 거예요. 88 소급을 년에 해봤더니 알려졌다. 실제로 태어난 것은 1983년 3월이었던 거죠, 서미경 씨가. 5년 전에 아이를 낳은 거고, 그렇다면 81년에 일본으로 간 것과도 연관성을 지울 수밖에 없는. 되돌아보면 그런 그런데 얘기가 되는 81년부터 한 88년까지는 완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었던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1981년 3월에 그 은퇴 선언이 신격호 회장과의 여러 가지 관계와 이미 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탤런트 서승희 씨 4월 초 일본 유학이군요. 예.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신격호 회장이 하츠코 여사하고 사실은 이제 그때 뭐 일본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벌써 부인이 2명이 있었던 그러니까 거죠. 원래 이제 네. 처음 이제 부인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울산에서 처음에 이제 결혼하셨다가 바로 이제 일본으로 가시는 바람에 또 이후에 부인께서 이제 바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첫째 부인이 돌아가시고 네. 두 번째 부인이 이제 일본에 가서 그 하츠코 여사 이제 그 하숙집에 머물면서 그 하숙집 주인의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결국 그 하츠코 여사 집안의 도움으로 롯데의 어떤 이 성장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롯데가 일본에서 한참 67년도에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었거든요. 네, 예.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그때 이제 이 서미경 씨가 일본에 넘어가서 일본에서 이제 아마 신격호 회장 관계를 가지고 또 왜냐하면 특히 또 신격호 회장이 한국과 일본을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달 가면서 이렇게 이제 경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이제 이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아마 방배동 그 부인 집에 또 그다음에 일본 갔을 때는 하츠코 회장 이런 집에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불편한 동거입니다. 이제 이 신회장 사이에서 태어난 83년생의 신유미 씨가 있는데 출생 5년 만에 호적에 오르게 되면서 이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 본처와 그리고 전처의 가족들 그리고 이 서미경 씨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도 또 들리는데 정말 애매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츠코 여사가 이제 일본에 있는 처고요. 네. 첫 번째 이제 신영자 이제 이사장의 예. 어머니죠. 어머니 이제 사망을 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혼인 신고를 만약 하게 된다면 이게 법적 혼인이 되는데 또 지금 하츠코 여사도 혼인 신고가 안 됐다는 또 얘기도 있고 네. 결국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데 문제는 또 두 부부가 있기 때문에 두 부인이 있기 때문에 아주 애매한 상태고 그렇지만 결국은 같이 살면서 특히 신영자 이사장하고 첫 딸이죠. 신격호 총괄이 가장 이뻐했던 그 딸하고 지금 이제 서미경 씨하고 두 사람이 왔을 때 나이 차이가 상당히 좀 나는데도 불구하고 네. 엄마거든 어떻게 보면 엄마기 때문에 그 갈등이 사실 예,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째 부인 딸인 신영자 이사장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서미경 씨가 이 신씨 집안에 들어오던 날 한마디로 아침 드라마가 따로 없었다. 막장 드라마라는 얘기죠. 네. 뭐라고 했던가요, 그때? 예, 보니까 이제 오죽하면 20대였던 서 씨가 40대였던 신영자 신영자 씨에게 이사장에게. 예, 반말해도 되지라며 기선을 제압했다. 어쩌면 뭐 얘기가 있네요. 엄마잖아요. 엄마긴 엄마잖아. 엄마 뻘이기 때문에 뻘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상황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내가 새엄마니까 딸이 내가 반반하자. 근데 뭐 나이 주장을 벌인 차이가 거죠. 상당히 났는데도 20년 불구하고. 이상 차이가 나이, 났죠. 나이 차이가 20년까지는 안 되고요. 그 신영자 이사장은 1942년생, 네. 여기 선미경 씨는 59년생. 59년생. 17년 차이군요. 예, 그렇게 되는데 신영자 이사장과 사실 신격호 회장의 관계는 단순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그 신영자 이사장의 어머니 노순화 씨가 뱃속에 신영자 씨가 임신한 상태에서 신격호 회장 일본으로 갔단 말입니다. 예, 예. 네. 그게 1941년인데 그리고 나서 한 거의 10년 이상, 그러니까 1950년대 초에 노순화 씨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신영자 이사장은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신격호 이사장이 한 번씩 편지를 쓰는데 어쨌건 미안하다, 내 영자를 보고 싶다 이런 편지를 계속 보내요. 하지만 네. 신영자 이사장으로서는 어렸을 때 10살 되돌아 한 번도 아버지의 얼굴을 못 보면서 성장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아버지로서는 딸에 대한 죄스러움, 미안함 이런 게 있는 거고, 신영자 이사장으로서는 아버지한테 아니 아버지가 나 어렸을 때 없었지 않냐 네.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서미경 씨가 17살이나 어린 서미경 씨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네. 뭐 긴장 관계나 여러 가지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럼 신격호 회장의 중재가 좀 이루어졌을까요? 그게 가능했을까요? 두 어떤 기가 센 두 여인의 어떤 뭐 전쟁, 이런.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어지고 또 한 집에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한 집에 사는 건 아니었고, 아까 저기 저 보도된 건 뭐냐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딸을 신유미 씨 딸을 낳고 언젠가는 공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 입장에서는 늦게 본 그 딸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가문에 소개하는 그 자리에 네. 뭐 신영자 씨를 이제 자연스럽게 만나는데 한 방에 제압을 한 거죠. 자, 내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엄마는 엄마다. 왜? 저는 그 서미경 씨 입장을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아하. 자기 신유미 씨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신유미 씨는 바로 신격호 회장의 막내. 네, 별땅 마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자, 서미경 씨가 땅이 많아서 저희가 별땅 마님으로 좀 네. 바꿔봤습니다. 재미나게. 예. 이게 지금 롯데쇼핑이 사실은 이제 가장 큰 회사지 않습니까? 네. 네. 큰 회사의 지분을 보면 서미경 씨하고 신유미 씨하고 신현자 여사가 좀 비슷비슷한 비율을 0.몇 %씩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그룹 경영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 네. 이제 그 정도의 어떤 비중들을 다들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신유미 씨가 그러니까 서미경 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땅을 또 많이 이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 10건 정도 지금 우리가 알려지기로는 가지고 있는데 이 땅들을 전부 다 합하면 한 1,000억대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예, 특히 지난번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롯데 그 시네마 거기 안에 있는 이제 그 팝콘 파는 걸 매점. 이제 독점하고 예, 예. 있었거든요. 유원 시럽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문제는 그게 이제 공정거래법상 이제 그게 할 수 없으면서 결국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땅 같은 경우 유플렉스라는 그 동대 뭐죠 대학로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대학로에 있는 등등 유플렉스. 그런 땅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과연 그럼 이게 서미경 씨 땅이냐 아니면 이게 이제 신격호 회장이 어떤 서미경 씨 차명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제 그런 좀 논란도 있는 것이죠. 어떤 부분이 맞을까요? 뭐 소영섭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주식 보유를 보면 네. 거의 이제 서미경 씨나 딸인 서유미 호텔 롯데 고문 같은 경우 별로 없습니다. 거기 서미경 씨 같은 경우는 롯데 쇼핑 주식 0.1%, 서유미 씨는 롯데 쇼핑 주식 0.09%, 그 다음에 롯데 푸드 이런 거 한 0.3%. 아주 지분이 작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회사는 신동주, 신동빈 여기로 딱 한 거고, 서미경 씨는 주로 이제 이 지분을 주는 대신 땅을 일정하게 줬고, 이렇게 이른바 영어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뭐 팝콘 파는 매장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소득이 200억 되면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뱅가는 주식 가는 것보다 더 나은데, 그렇게 좀 일종의 이 배분을 신격호 해서 회장으로서는 나눠서 나눠서 좀 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저는 신유미 씨 신격호 회장이 예, 예. 62 돼서 본 딸이 지금 신유미 고문이에요. 유일한 딸이에요. 그 얼마나 예쁘게 유일한 딸이 신영자 고문도 있으니까. 아, 거기, 예,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얼마나 귀엽.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60 넘어서 늦게 본 딸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내가 먼저 가더라도 딸을 갖다 평생 먹고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미경 씨 같은 경우는 좀 기세등등하게 딱 좀 기선을 제압했던 것이고, 어쨌든 부동산, 그다음에 이런 등등으로서 조금 그 아이, 그러니까 늦게 본 아이의 어떻게 보면 미래 장래를 위해서 좀 서미경 씨를 밀어주는 거죠. 저는 고문이라는 그 직함 자체가 조금 어색하게 들리던데요. 호텔 32세 롯데. 예. 호텔 롯데 고문 어떻게 보십니까? 고문이라는 직함. 그러니까 결국은 미안함인 거죠. 사실은 이쁘고 미안한데 그렇다고 정식적으로 또 임원을 주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고문이라는 걸 준 것 같고, 아직 얼굴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일본에 사는지 일본에 있다고 했다 알려져 그러고 있죠. 결혼은 또 했다고 그러는데 누구랑 한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빠 신격호 총괄 회장이 제일 이뻐하는 또 신영자 이장을 뺐는데 하여튼 두 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막 부동산 같은 걸 많이 줬고 뭐 현금도 상당히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뭐 추측을 해볼. 부동산은 예전부터 롯데 하면 부동산이었어요, 사실. 서울만 봐도 뭐 여기 서울 호텔 롯데 여기도 그렇지만 잠실 있죠. 투자의 또 황제죠. 저쪽 네. 예, 영등포 역사 있죠. 부산에 가도 또 있죠. 대구 민자 역사 있죠. 대전 뭐 국세청 부지. 이 어쨌든 유통 기업이었기 때문에 곳곳에 땅들을 다 선점해 놓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노른자 땅에는 다 롯데가 있고. 예, 역세권 주변, 교통의 요지 이런 데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서미경 씨한테 일정하게 뭐 땅을 나눠주는 것은 신격호 회장한테는 뭐 큰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지금 사시는 곳도 지금 빌라를 지어서 6채를 다 아마 본인들이 가져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비자금 저수지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서미경 씨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뭐 현금 몰아주기 의혹도 있고,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롯데백화점 식당가의 이 점포 7개 운영이나 2015년 매출 뭐 약 125억 원 등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하나씩 짚어볼까요? 일단 지금 그 보면 여러 가지 현금들을 좀 많이 이제 움직여낸 것이고, 네. 이제 비자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현금을 돌려야 되니까 이제 아마 롯데에서 현금을 만들게 예를 들어서 이제 배임이라든지 횡령 이런 또 혐의들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보면 저런 업체들이 보면 현금이 많이 도는 그런 업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식당- 지난해 매출이 예. 125억. 그러니까 왜냐하면 독점을 줌으로써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에 뭘 하나 매장을 몇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루 도는 현금만 해도 굉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주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것 자체가 보면 바로바로 비자금화할 수 있는 매출을 어떤 조작해서 비자금화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네. 또 그것을 이제 서미경 씨가 많이 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신격호 회장이 어떤 비자금을 실제로 있던 이런 것을 이용한 게 아닌가 그런 의혹도 있는데 아마 검찰이 이 부분도 아마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사실은 시작은 롯데 호텔 뭐 이런 데를 보지만 지금 비자금 수사로 초점을 맞춘 거는 지금 이 의원의 설명대로 현금이라든지 네. 비자금 어디서 소송됐고 만약 신격호 총괄회장이 이제 비자금을 만든다면 가장 믿는 쪽에 가야 되거든요. 네. 네. 믿는 쪽에 가는 게 이제 서미경 씨라든지 아니면 뭐 신주미 씨도 마찬가지고 뭐 유기개발이라든지 유원실업이 막 그런 역할을 했는 게 아닌가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고 그걸 통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했고 뭐 자료들이 이제 된다면 만약 최후의 경우 이제 서미경 씨의 어떤 그 소환도 좀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예, 그 이런- 소환 가능성 좀 구체적으로 다시 짚어볼까요? 아니, 예. 소환 가능성보다도 이제 아까 비자금을 왜 만들죠? 기업이 정관계 로비를 하려고 비자금을 만듭니다. 항상 비자금을 괜히 만들지는 않아요. 비자금 만드는 것은 내가 보면 어디 해외 은행에 뭐 숨겨놓거나 아니면은 주로 보면 정관계 로비를 위해서 지금 보면 이번에 보면 롯데 이제 대한 압수수색 들어가면서 당장 제2 롯데월드에 대해서 네. 그 당시 보면 성남 비행장 관련해서 뭔가 당시 MB 정부 시절에 뭐 그런 것이 뭐 당시 이제 보면 마침 뭐 예비역 삼성 장군이 뭐 롯데 네. 관련 회사의 뭐 대표로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보면 비자금 수사라는 것은 보면 비자금 수사로 이것이 넘어가게 되고 비자금 수사가 보면 서미경 씨 같은 경우도 소환이 불가피할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그렇게 해갖고 비자금의 형성 규모라든가 되면 이 비자금 확인되었을 때 나중에는 들어온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디로 쓰였는가? 검찰의 칼날은 그야말로 끝없이 갈 수 있는 그야말로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 보면 이제 서미경 씨와 관련해서 등장하는 회사가 3개거든요. 유원실업, 유기개발, 유니플레스 그렇죠. 3개인데 네. 유원실업은 이른바 몰아주기에 관련 있는 거고 그렇고요. 예. 지금 이제 검찰이 주목하는 건 유기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2002년에 지금 방배동에 있는 미성빌딩 같은 경우에 이걸 2002년에 서미경 씨가 팔아서 롯데건설이 샀단 말이에요. 네. 2012년에 다시 유기개발이 그걸 사드립니다. 그 빌딩 똑같이.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이른바 자산을 저평가해서 넘기거나 아니면 더 높이 쳐져서 샀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자금을 만들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기개발과 특히 롯데건설의 거래 여기에 지금 검찰이 집중적으로 어떤 비자금과 관련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주 비밀스럽게 어떻게 운영해온 그 가족회사 비슷하게 돼 있는 롯데에 대한 어떤 수사가, 검찰의 수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돼서 모든 베일이 드러날지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방배, 샤롯데 서미경입니다. 네, 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롯데 신격호 총괄 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 씨의 집이 있는 2호선 방배역이었습니다. 롯데그룹의 비자금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창업주 신격호 회장의 부인 서미경 씨까지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동안 철저히 베일에 가려졌던 미세스 롯데 서미경 씨 모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또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새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판넬 준비했는데 이현애 앵커, 네. 판넬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이게 보시는 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이게 미세스 롯데 서미경 씨의 키워드인데요.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서승희, 본명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키워드가 비자금 저수지. 사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지게 된 부분이죠. 그리고 불편한 동거, 그리고 별당 마님. 네. 예. 저희가 이 궁금증 하나씩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소종섭 편집국장님. 네. 자, 서승이라는 이름 기억하는 분들 많지 않을 수도 있고요. 서승이라는 어떤 탤런트, 굉장히 유명한 탤런트였다는데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70년대 10대 스타죠. 지금으로 치면. 아, 그렇군요. 예명입니다. 서승희, 본명 서미경. 서미경. 1959년생. 그 7살 때 이제 TBC 그 합창단 활동도 했고 또 초등학교 3학년 때 영화에 이제 데뷔를 처음으로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른바 이제 스타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뭐 청춘 불시착, 김 선생과 어머니, 청바지 이런 데서 이제 주역을 맡으면서 굉장히 70년대에 막 이름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으로 치면 어느 급 정도 되는 겁니까? 아이돌 스타, 최고의 아이돌 스타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수지죠. 뭐, 예, 수지 정도가 딱 맞습니다. 국민 수지, 요정. 설현 이 정도 되는 국민 요정이라는 겁니까? 그런 뭐 별표도 아, 있고 하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73년에 처음 TV에 출연을 하게 되고 77년이 그 당시로 보면 전성기죠. 그때 이제 미스 롯데 1회 선발되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그 TBC 신인 탤런트 대상 있지 않습니까? 연기 대상 연말에 하는 거 거기서 신인 부분으로 이제 대상을 받기도 했고 그렇게 잘 나가다가 네. 81년 3월 달에 갑자기 이제 은퇴하겠다. 돌연 은퇴. 이러면서 떠나게 되죠. 네. 사실 지금은 미스 코리아가 조금 더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긴 한데 미스 롯데가 이 시절에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서미경 씨도 미스 롯데 1등 1회 때 당선됐다고 하죠. 역대 미스 롯데 보니까 뭐 이미연 그리고 뭐 최시라, 원미경 씨 등 이런 등용한 대회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꼽히면은 부상도 꽤 큰가요? 원래는 이게 짝퉁이에요. 미스 롯데. 뭐의 짝퉁이죠? 이 원조는 일본에서,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이 왜 그 일본으로 건너가서 맨손으로 오늘의 롯데를 일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네. 미스 롯데 출신 스타들 네, 몇 명이 그러면서 나오는데 이제 이름만 1950 들어봐도 네. 1953년에 일본에서 그 일종의 마케팅으로 새로운 마케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본 문화방송에서 미스 롯데 뽑는 것을 시작을 해서 아주 굉장히 인기를 끌어요. 그것을 이제 한국에 도입한 겁니다. 미스 롯데 뽑는 것을. 그래서 뭐 최시라 씨라든지 원미경 씨라든지 굉장히 많은 스타들이 배출이 되고 워낙 이게 인기를 끄니까 롯데의 경쟁사가 해태였거든요. 그 당시에. 해태도 마찬가지로 미스 해태를 또 도입을 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김성희 양대 씨라든지 과자업계 라이벌. 경쟁- 예, 적으로. 그러면서 네. 뭐 김청 씨라든지 이휘양 씨 이런 사람들이 또 미스 혜태로 이런 등장하게 거에 됐죠. 이제 미세스 롯데에서 좀 깜짝 놀랐어요. 미스 롯데가 맞습니다. 네. 지금 미세스 롯데지만 미스 롯데가 지금 롯데백화점 있죠. 롯데백화점 79년에 그 무렵에 완공되면서 저희 제 기억이 79년에 롯데 그 햄버거 롯데리아라고 그러죠. 그때 네. 79년에 아하. 좀 론칭을 했고 네. 마침 77년에 미스 롯데가 왜 우리한테 충격을 주었나 하니까 그 전에 원래 미스 코리아가 있었습니다. 미스 네. 코리아 선발 대회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지상파에서 늘 중계를 했는데 그때 미스 롯데를 뽑으면서 동양방송 TBC하고 함께 했어요. 공동 주최해서 여기 미스 롯데가 되면 바로 탤런트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엄청난 특혜군요. 엄청난 특혜죠. 예를 들어 네. 미스 코리아가 됐다고 그래서 바로 탤런트가 되거나 바로 주연급 탤런트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미스 롯데에서 딱 1등 하는 순간, 1등, 2등, 3등 하는 순간 당연히 미스 롯데 영화는 누리되 더하기 당시 동양방송 TBC의 TBC. 그 탤런트로 주연급 탤런트로 바로 특채가 돼버리는 거예요. 부와 명예를 한 손에 쥐는 그러니까 그런 보면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아역 스타였습니다만 77년 미스 롯데 1기 1등 함으로써 졸제 TBC에 그냥 주연급 탤런트를 팡 뭐 점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스 혜태도 이제 나오고 하여튼 그 당시에 보면 미스 코리아보다는 아까 짝퉁이라는 표현 쓰기 한참 무서운데 뭐 모르겠어요. 일본의 짝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미스 코리아보다 더 큰 특혜가 있었던 미스 롯데였다. 당시에 이제 롯데가 혜태와 이런 유통 전쟁을 벌이고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혜태를 제압하기 위해서 저 미스 롯데 선발대회 자체를 굉장히 붐업을 이렇게 이벤트로 띄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거기서 미스 롯데로 선발된 사람도 굉장히 이제 두드러진 어떤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때 79년에 보면 서미경 씨가 표지 모델을 했던 썬데이 서울 인터뷰가 또 굉장히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때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요즘 기자가 저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서미경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스케줄이 너무 많아 피곤합니다. TBC의 상로 촬영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참 잠 좀 마음껏 자고 싶네요. 그 톱스타였다는 얘기죠. 네. 네. 또 기자가 또 봄이 가까워서 그런지 처녀티가 완연하다 그랬더니 서미경 씨가 답변하기를 엄마가 벌써 신랑감을 찾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어떤 최고의 정점에서 호련이 사라졌는데요. 자, 서미경 씨 어디로 간 겁니까? 그 이후에. 그 당시에는 이제 81년 3월이거든요. 네. 전격적으로 갑자기 은퇴를 선언하면서 일본으로 일본. 예, 네. 가서 이제 디자이너 공부를 하겠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서 일본으로 이때까지는 신격호 회장과의 관계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 그런 당시는 상태인데. 전혀 몰랐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알려지게 된 게 88년입니다. 네. 1988년에 서미경 씨가 신격호 회장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아하. 88년에 알려진 거예요. 88 소급을 년에 해봤더니 알려졌다. 실제로 태어난 것은 1983년. 아주 지분이 작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회사는 신동주, 신동빈 여기로 딱 한 거고 서미경 씨는 주로 이제 이 지분을 주는 대신 땅을 일정하게 줬고 이렇게 이른바 영어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뭐 팝콘 파는 매장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소득이 200억 되면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뱅가는 주식 가는 것보다 더 나은데 그렇게 좀 일종의 네. 이 배분을 신격호 해서 회장으로서는 나눠서 나눠서 좀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저는 신유미 씨 신격호 회장이 네, 네. 62 돼서 본 딸이 지금 신유미 고문이에요. 유일한 딸이에요. 그 얼마나 예쁘게 유일한 딸이 신영적 고문도 있으니까. 거기, 네.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얼마나 귀엽.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60 넘어서 늦게 본 딸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내가 먼저 가더라도 딸을 갖다 평생 먹고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미경 씨 같은 경우는 좀 기세등등하게 딱 좀 기선을 제압했던 것이고 어쨌든 부동산, 그다음에 이런 등등으로서 조금 그 아이, 그러니까 늦게 본 아이의 어떻게 보면 미래 장래를 위해서 좀 서미경 씨를 밀어주는 거죠. 저는 고문이라는 그 직함 자체가 조금 어색하게 들리는데요. 호텔 32세 롯데. 예. 호텔 롯데 고문 어떻게 보십니까? 고문이라는 직함. 그러니까 결국은 미안함인 거죠. 사실은 이쁘고 미안한데 그렇다고 정식적으로 어떤 임원을 주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고문이라는 걸 준 것 같고 아직 얼굴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일본에 사는지 일본에 있다고 했다 알려져 그러고 있죠. 결혼은 또 했다고 그러는데 누구랑 한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빠 신격호 총괄 회장이 제일 이뻐하는 또 신영자 이장을 뺐는데 하여튼 두 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막 부동산 같은 걸 많이 줬고 뭐 현금도 상당히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뭐 추측을 해볼 부동산은 예전부터 롯데 하면 부동산이었어요, 사실. 서울만 봐도 뭐 여기 서울 호텔 롯데 네. 여기도 그렇지만 잠실 있죠. 투자의 또 황제죠. 저쪽 네. 예, 영등포 역사 있죠. 부산에 가도 또 있죠. 대구 민자 역사 있죠. 대전 뭐 국세청 부지. 이 어쨌든 유통 기업이었기 때문에 곳곳에 땅들을 다 선점해 놓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노른자 땅에는 다 롯데가 있고. 예, 역세권 주변, 교통의 요지 이런 데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서미경 씨한테 일정하게 뭐 땅을 나눠주는 것은 신격호 회장한테는 뭐 큰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지금 사시는 곳도 지금 빌라를 지어서 6채를 다 아마 본인들이 가져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비자금 저수지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서미경 씨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뭐 현금 몰아주기 의혹도 있고, 그러니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롯데백화점 식당가의 이 점포 7개 운영이나 2015년 매출 뭐 약 125억 원 등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하나씩 짚어볼까요? 일단 지금 그 보면 여러 가지 현금들을 좀 많이 이제 움직여낸 것이고 네. 이제 비자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현금을 돌려야 되니까 이제 아마 롯데에서 현금을 만들게 예를 들어서 이제 배임이라든지 횡령 이런 또 혐의들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보면 저런 업체들이 보면 현금이 많이 도는 그런 업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식당- 지난해 매출이 예. 125억. 그러니까 왜냐하면 독점을 줌으로써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에 뭘 하나 매장을 몇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루 도는 현금만 해도 굉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주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것 자체가 보면 바로바로 비자금화할 수 있는 매출을 어떤 조작해서 비자금화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네. 또 그것을 이제 서미경 씨가 많은 많은 3월이었던 거죠, 서미경 씨가. 5년 전에 아이를 낳은 거고 그렇다면 81년에 일본으로 간 것과도 연관성을 지울 수밖에 없는 되돌아보면 그런 그런데 얘기가 되는 81년부터 한 88년까지는 완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었던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1981년 3월에 그 은퇴 선언이 신격호 회장과의 여러 가지 관계와 이미 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탤런트 서승희 씨 4월 초 일본 유학이군요. 예.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신격호 회장이 하츠코 여사하고 사실은 이제 그때 뭐 일본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벌써 부인이 2명이 있었던 그러니까 원래 이제 네. 처음 이제 부인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울산에서 처음에 결혼하셨다가 바로 이제 일본으로 가시는 바람에 또 이후에 부인께서 이제 바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첫째 부인이 돌아가시고 네. 두 번째 부인이 이제 일본에 가서 그 하츠코 여사 이제 그 하숙집에 머물면서 그 하숙집 주인의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결국 그 하츠코 여사 집안의 도움으로 롯데의 어떤 이 성장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롯데가 일본에서 한참 67년도에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었거든요. 네, 예.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그때 이제 이 서미경 씨가 일본에 넘어가서 일본에서 이제 아마 신격호 회장 관계를 가지고 또 왜냐하면 특히 또 신격호 회장이 한국과 일본을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달 가면서 이렇게 이제 경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이제 이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아마 방배동 그 부인 집에 또 그다음에 일본 갔을 때는 하츠코 회장 이런 집에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불편한 동거입니다. 이제 이 신회장 사이에서 태어난 83년생의 신유미 씨가 있는데 이 출생 5년 만에 호적에 오르게 되면서 이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 본처와 그리고 전처의 가족들 그리고 이 서미경 씨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도 또 들리는데 정말 애매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츠코 여사가 이제 일본에 있는 처고요. 네. 첫 번째 이제 신영자 이제 이사장의 예. 어머니죠. 어머니 이제 사망을 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혼인 신고를 만약 하게 된다면 이게 법적 혼인이 되는데 또 지금 하츠코 여사도 혼인 신고가 안 됐다는 또 얘기도 있고 네. 결국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데 문제는 또 두 부부가 있기 때문에 두 부인이 있기 때문에 아주 애매한 상태고 그렇지만 결국은 같이 살면서 특히 신영자 이사장하고 첫 딸이죠. 신격호 총괄이 가장 이뻐했던 그 딸하고 지금 이제 서미경 씨하고 두 사람이 왔을 때 나이 차이가 상당히 좀 나는데도 불구하고 네. 엄마거든 어떻게 보면 예. 엄마기 때문에 그 갈등이 사실 예,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째 부인 딸인 신영자 이사장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서미경 씨가 이 신씨 집안에 들어오던 날 한마디로 아침 드라마가 따로 없었다. 막장 드라마는 얘기죠. 네. 뭐라고 했던가요, 그때? 예, 보니까 이제 오죽하면 20대였던 서 씨가 40대였던 신영자 신영자 씨에게 이사장에게. 예, 반말해도 되지라며 기선을 제압했다. 어쩌면 뭐 하는 얘기가 있네요. 엄마잖아요. 엄마긴 엄마잖아. 엄마 뻘이기 때문에 뻘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상황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내가 새엄마니까 딸인 내가 반말하자. 근데 뭐 나이 수작을 벌인 차이가 거죠. 상당히 났는데도 20년 불구하고. 이상 차이가 났죠. 나이 차이가 20년까지는 안 되고요. 그 신영자 이사장은 1942년생, 네. 여기 서미경 씨는 59년생. 59년생. 17년 차이군요. 예, 그렇게 되는데 신영자 이사장과 사실 신격호 회장의 관계는 단순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그 신영자 이사장의 어머니 노순화 씨가 뱃속에 신영자 씨가 임신한 상태에서 신격호 회장 일본으로 갔단 말입니다. 예, 예. 네. 그게 1941년인데 그리고 나서 한 거의 10년 이상, 그러니까 1950년대 초에 노순화 씨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신영자 이사장은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신격호 이사장이 한 번씩 편지를 쓰는데 어쨌건 미안하다, 내 영자를 보고 싶다 이런 편지를 계속 보내요. 하지만 네. 신영자 이사장으로서는 어렸을 때 10살 되돌아 한 번도 아버지의 얼굴을 못 보면서 성장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아버지로서는 딸에 대한 죄스러움, 미안함 이런 게 있는 거고, 신영자 이사장으로서는 아버지한테 아니 아버지가 나 어렸을 때 없었지 않냐 네.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서미경 씨가 17살이나 어린 서미경 씨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네. 뭐 긴장 관계나 여러 가지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럼 신격호 회장의 중재가 좀 이루어졌을까요? 그게 가능했을까요? 두 어떤 기가 센 두 여인의 어떤 뭐 전쟁, 이런. 이루어졌으리까 이루어지고 또 한 집에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한 집에 사는 건 아니었고 아까 저기 저 보도된 건 뭐냐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딸을 신유미 씨 딸을 낳고 언젠가는 공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 입장에서는 늦게 본 그 딸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가문에 소개하는 그 자리에 네. 그 신영자 씨를 이제 자연스럽게 만나는데 한 방에 제압을 한 거죠. 자, 내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엄마는 엄마다. 왜? 저는 그 서미경 씨 입장을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아하. 자기 신유미 씨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신유미 씨는
바로 신격호 회장의 막내. 네, 별땅 마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자, 서미경 씨가 땅이 많아서 저희가 별땅 마님으로 좀 네. 바꿔봤습니다. 재미나게. 예. 이게 지금 롯데쇼핑이 사실은 이제 가장 큰 회사지 않습니까? 네. 네. 큰 회사의 지분을 보면 서미경 씨하고 신유미 씨하고 신현재 회사가 좀 비슷비슷한 비율로 0.몇 %씩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그룹 경영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 네. 이제 그 정도의 어떤 비중들을 다들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신유미 씨가 그러니까 서미경 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땅을 또 많이 이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 10건 정도 지금 우리가 알려지기로는 가지고 있는데 이 땅들을 전부 다 합하면 한 1,000억대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특히 지난번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롯데 그 시네마 거기 안에 있는 이제 그 팝콘 파는 거를 이제 매점이죠. 독점하고 예, 예. 있었거든요. 유원 시럽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문제는 그게 이제 공정거래법상 이제 그게 할 수 없으면서 결국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땅 같은 경우 유플렉스라는 것도 동대 뭐죠 대학로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대학로에 있는 등등 유플렉스. 그런 땅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과연 그럼 이게 서미경 씨 땅이냐 아니면 이게 이제 신격호 회장이 어떤 서미경 씨 차명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제 그런 좀 논란도 있는 것이죠. 어떤 부분이 맞을까요? 손영섭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주식 보유를 보면 네. 거의 이제 서미경 씨나 딸인 서유미 호텔 롯데 고문 같은 경우 별로 없습니다. 거기 서미경 씨 같은 경우는 롯데 쇼핑 주식 0.1%, 서유미 씨는 롯데 쇼핑 주식 0.09%, 그 다음에 롯데 푸드 이런 거 한 0.3%.